홈팀 포항 스틸러스는 시즌 중반 들어 전력 보강과 전술적 정비를 통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으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7월 중순 영입된 기성용이 전북전 선발 출장으로 실전에 곧바로 투입되며 중원을 안정시키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의 패스 전개와 경기 조율 능력은 포항의 공격 흐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성용의 가세로 완델손, 강상우, 김종호와 같은 기존 공격 자원들의 위치 선정을 보다 유기적으로 정돈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방 빌드업부터 이선 침투까지의 연결이 명확해졌다. 강상우는 4득점 4도움으로 양 측면에서 가장 왕성한 기여를 이어가고 있으며, 완델손 또한 꾸준히 골문 주변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낸다. 이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득점 시도는 포항이 최근 실점이 있더라도 득점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토대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수빈은 계속된 부상 여파로 7월 내내 전력에서 빠져 있으며, 이 결손은 중원에서의 활동량 감소와 2차 저지선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 당일에도 기성용의 선발이 유력해 중원에서 그 공백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체력 부담은 존재하나 주축 자원의 경기력 저하 조짐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원정팀 수원FC는 시즌 반환점을 지난 이후 대대적인 전력 개편을 단행하며 팀 구성을 본격적으로 재정비했다. 특히 7월 들어 무려 6명을 영입하면서 선수층의 폭을 넓혔는데, 윌리안, 한찬희, 안현범, 이시영, 김경민, 안드리고 등은 모두 실제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며 실전에 연착륙 중이다. 이적 과정에서 기존 중앙 미드필더 전력 일부를 내보낸 가운데 이러한 신입 자원 중심의 스쿼드 재조정은 공격보다는 중원, 측면, 기동력 조건의 전술 컨셉 변경을 동반한다. 특히 안현범과 윌리안은 스프린트와 공간 침투에서 명확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며, 수비를 끌어내고 반템포 빠른 전환을 유도하는 데 집중 배치되는 양상이다. 현재 수원FC는 이전처럼 특정 공격수 중심의 전술 비중보다는 다양한 선수들이 고르게 전방 공략에 가담하는 구조를 형성 중이며, 이는 기존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포항 수비의 처음 몇 분간의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아직 실전 측면에서 완전히 정착된 구조는 아니며, 실제 경기 흐름에서 효율적인 결정력이 다소 부족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적 선수 대부분이 본격 활용되는 첫 23경기 사이에 전술적 완성도는 급격히 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정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날 경기는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포항은 사흘 전 전북전에서 총력전을 펼친 데다 일정상 회복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홈 경기를 치르게 된다. 수원FC 역시 나흘 만의 일정에 맞물리며 피로 누적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양팀의 승부는 중원 싸움과 개인 기량이 결정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준에서 안정된 조직력과 이미 조율된 라인 간 연계가 자리구를 잡은 포항 쪽에 무게가 실린다. 수원FC는 달라진 조합과 스쿼드 속에서 다양한 실험적 조합을 가동하는 과정이 유효할 수 있으나 실전에서 바로 효과를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포항은 여전히 높은 점유 상황을 통해 경기를 리드하는 데 능하며, 강상우와 완델손의 움직임이 전방 압박과 정교한 크로스에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골 결정력에서도 수원보다 우위에 설 것이다. 여기에 기성용의 경기 조율 능력까지 더해질 경우 후반 체력전 구간에서도 포항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경기에서는 포항 스틸러스가 공격력과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원FC를 3대1로 제압할 것으로 예상한다. 홈팀 광주FC는 현재 홈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끊기 위해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일정상 체력 문제와 전반적인 팀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 녹록지 않은 흐름이 불가피하다. 최근 5경기 연속 홈 무승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경기 내용에서의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는 살아있으나 마무리에서 다소 질식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아산이와 엄지성이 측면에서의 돌파와 슈팅 시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유강현 또한 박스 내부에서 받은 기회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으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보다는 개인 기량에 의존한 장면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 득점은 평균 1.33점으로 나쁘지 않지만 실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특히 홈팬들 앞에서의 경기에서 수비 전개가 오히려 산만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기도 둘이나 포함되어 있어 앞선 압박이 풀어지지 않았을 경우 전체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는 구조를 안고 있다. 4일 만의 일정을 다시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동량 기반의 빠른 윙 전개가 후반부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경기의 핵심 관건이 된다. 원정팀 김천 상무는 최근 원정 3경기에서 높은 득점력을 바탕으로 2승을 거두며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전술적 견고함을 과시하고 있다. 조영욱이 득점 선두를 기록하며 임팩트 있는 피니시를 연달아 만들어내고 있고, 이영재와 강상우의 측면 및 이선 움직임이 상대 진영 깊숙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선제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 주도권을 초반부터 확실히 가져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후반부에는 다소 수비 라인을 내리더라도 공격 전환 시 효율적인 찬스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이 구조는 실점 관리에 따라 경기 결과가 극단화되는 특징을 동반하고 있다. 김천은 최근 3경기 평균 실점이 2.0에 달하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대량 득점과 실점 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 원정 승리 시에도 대부분 1점차 내 박빙 양상을 유지하고 있어 후반 경기 운영에서 리드 보존을 위한 체력 분산 전략이 요구된다. 동일하게 4일 만에 경기에 나서는 김천 역시 일정상 체력 저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기동력 싸움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 종반 실점 가능성에 더욱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경기의 주요 변수는 점유율 중심의 중원 운영 능력보다는 순간 전개와 결정력, 그리고 체력 균형 안에서의 실수 억제에 달려있다. 광주는 홈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지만 최근 홈 흐름과 점수차 분포상 2점차 이상의 격차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김천은 꾸준한 원정 득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비 유지력 측면에선 상위권 팀과 비교해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다. 점수차 분포에서도 김천의 원정 승리는 대부분 1점차에 그쳐 있으며 비슷한 비율로 1점차 내 패배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전 후반 경기 집중력의 기복과 연결된다. 이런 흐름 아래 양팀 모두 큰 전술적 변동이나 핵심 선수 이탈 없이 현재 베스트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경기 결과는 팽팽한 내용 속 1대1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외적 변수보다는 체력 소진이 경기 중후반 양팀 집중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승패의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팀 모두 초반 득점 이후 조심스러운 운영을 택할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되 확실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균형이 이어지는 1대1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홈팀 FC 안양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전력 보강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면 그 중에서도 수비 불안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7월 중순 자유계약으로 합류한 권경원이 수비진에 투입되며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권경원은 7월 제주전에서 선발로 나서며 안양 데뷔전을 치렀고 안정적인 포지셔닝과 공중볼 처리 능력에서 기대치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박동진은 6월 말경팀에 복귀한 이후 아직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두 차례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되었고 활동량과 위치 선정에서 예전 수준에 마음 놓을 만한 경기 감각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안양의 공격력이 위축되어 있다는 점은 여전히 큰 과제다. 최근 3경기에서 평균 0.33득점에 불과한 공격 성적과 2.33 실점이라는 수비 성적은 연속된 패배와 직결됐고 홈에서 거둔 최근 승리 또한 전부 1점 차라는 점은 공격 효율과 결정력 모두가 안정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중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고 수비 라인과 중원의 단계별 압박이 매끄럽지 않아 한번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잦다. 원정팀 대구FC는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현재 공격 전력에서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선수는 세징야다. 시즌 초반 불안했던 컨디션에서 벗어나 최근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소화하며 완전한 회복세에 올랐고 드리블과 이선, 침투, 중거리 슈팅 등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적 시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완전 이적한 김주공이 가세하면서 대구의 전방 구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주공은 짧은 시간 내에 2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빠르게 팀 전술에 적응하고 있고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파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둘의 시너지는 단순히 공격에서의 협업뿐 아니라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볼 전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수비진의 재편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중앙 수비 자원인 정태욱이 7월 강원FC로 이적하여 팀을 떠났고 홍정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2달 이상 결장이 확정되며 해당 시즌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 수비 조합은 임시로 꾸려지고 있으며 최근 원정 3경기에서 평균 3실점 가까이 허용하고 있는 수치만 보더라도 후방에서의 라인 컨트롤과 세컨드볼 대처가 미비한 점을 알 수 있다. 구조적 유기성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원정 경기일수록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일정상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이면서도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다양한 시험대에 서 있는 경기라 할 수 있다. 안양은 홈 2점과 함께 권경원의 수비 재정비 효과를 중심으로 실점률을 억제하고자 하나 근본적인 득점력 한계를 단기간에 극복하기엔 인적 구성이 뚜렷하게 바뀌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와 김주공이라는 영향력 있는 전방 자원의 활약을 통해 최근 득점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진에서의 유기적인 연계 완성이 안양보다 앞선다. 양팀의 최근 경기 흐름과 수비 구성 상황을 모두 고려할 때 안양이 홈에서 쉽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후반 들어 전개 속도와 박스안 해결력에서 대구가 더 위협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험 있는 세징야가 후반을 주도할 경우 대구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빅토리아 풀제는 체코리그 개막전에서의 인상적인 승리를 발판 삼아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 1차전에 임한다. 최근 파르두비체를 상대로 5대1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프리시즌 포함 공식전 8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안정적인 포백 수비를 기반으로 빠른 역습 전개에 강점을 보이며 중원 빌드업과 후방 조직력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이다. 마테이 비드라와 라피오 두로시미는 각각 결정력과 돌파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파벨 슐츠는 전방을 향한 날카로운 패스 전개와 공간 활용에 능숙하다. 수비 라인의 핵심인 루카스 헤이다는 제공권과 수비 리딩 모드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 중이며 전체적으로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0.8점에 불과한 수비 효율을 자랑하고 있다. 홈 경기 기준으로는 최근 7경기에서 5승, 전 경기 득점이라는 완성도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부상자나 결장자는 없기 때문에 최정예 멤버 출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원정팀 세르베트는 스위스 리그 개막을 앞두고 프리시즌 연습 경기를 통해 컨디션과 전술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5차례 평가전에서 3승 1무 1패라는 무난한 성적을 거뒀으나 특히 스위스 2부 소속 로잔 우시에게 0대4로 대패한 경기는 수비 조직력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미로슬라보 스테바노비치와 엔조 크리벨리는 세르베트의 공격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격 관여가 후방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고립되는 경향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 회피 능력과 수비 전환 속도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최근 공식 원정 6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낯선 환경에서의 전술 완성도와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실점 수치 또한 높아서 5경기 평균 1.8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전개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불안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다만 부상자나 징계 누수는 없는 것이 강점이며 베스트 11 중심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두 팀의 최근 전력 흐름과 경기 내용, 조직력 비교를 종합할 때 이번 경기는 풀젠이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홈 2점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마테이 비드라와 라피오 두로시미가 중심이 되는 세서 아래 파벨 슐츠의 중거리 전개, 루카스 헤이다를 중심으로 한 수비 집중력이 맞물릴 경우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풀젠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세르베트는 스테바노비치가 중원에서 풀어가며 한두 차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비 숫자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다득점 실점 가능성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풀젠이 홈에서 보여주는 효율성과 집중력을 감안했을 때 수비에서는 실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소 2득점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공산이 높다. 세르베트가 한 골을 만회할 수 있는 득점 자원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원정 실점 빈도와 체력 분포까지 함께 고려하면 경기 종반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흐름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양팀의 전반적 구도와 최근 경기력, 공격 메커니즘의 완성도를 종합할 때 빅토리아 풀젠이 세르베트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레인저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조직 전체를 재정비하며 유럽 무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스카 코르테스, 맥스 아론스, 조 로스웰, 누아드지가, 무하마드 가사마 등 여러 포지션에 걸쳐 즉시 전력감을 다수 영입한 가운데 기존의 핵심 수비진 역시 대부분 건재한 상태다. 주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타버니어는 여전히 오른쪽 풀백 자리를 책임지는 중심축이며 존 소오타로와 여름 복귀한 잭 바트랜드가 뒷문 조율을 맡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다닐로가 확실한 골잡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좌우 측면에 배치될 코르테스와 베저라미 역시 폭발적인 돌파와 박스 앙컷신에 능한 자원들이다. 이는 크로스 중심의 직접 공격 빈도와 중거리 전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레인저스의 전형적인 형태와도 맞물려 있으며 이 공격 스타일은 홈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측면 공격수 라비 마톤도는 이번 1차전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고 새로 영입된 더로 아스가르드는 경미한 부상 여파 탓에 선발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뿐 아니라 시릴 데서스와 이아니사지의 이적설이 지속되고 있어 이들의 출전 가능성 또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 최근 불의의 반슬리와의 친선전에서는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활동량과 공격적 전개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체력 문제만 없다면 홈에서의 강한 초반 압박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파나티나이코스는 루이 비토리아 감독 체제 하에서 점유율 기반의 미드필더 중심 운용을 지속하면서 전방 중심 공격 자원의 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여름에는 리그 내외적으로 실전 경쟁력이 높은 자원들을 다수 확보했는데 페드로 치리벨라, 트라우코 투바, 알방 라폰트 등의 영입은 수비 조직과 중원 안정성 면에서 팀의 뚜렷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골문을 맞는 라폰트는 조직적인 수비 라인 지휘 능력과 정확한
롱킥 전개로 수비 시작 단계에서부터 활기를 넣어줄 수 있다. 공격진에서는 테테, 필립 듀리치치, 포워드 이오아니디스를 축으로 한 전방 삼각 편성이 핵심인데 이들 모두 지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며 올해 새 시즌 준비 과정에서도 건재함을 입증했다. 그러나 왼쪽 수비를 담당하던 키리아코플로스가 부상으로 제외된 것은 명백한 손실이다. 그는 오버래핑 빈도나 크로스 타이밍 조율에 효과적인 자원이었으며 좌우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측면 패스 차단 시도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다만 전술적으로 볼 소유와 짧은 패스를 통한 압박 회피 그리고 이선 침투 방식에는 상당한 정교함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레인저스의 1차 압박을 뚫었을 때의 전개 속도는 위협적이다. 근 웨스텔로 원정에서도 3골을 기록하며 원정 득점 감각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비 부담이 최소화된다면 공격 쪽에서는 충분히 실리를 챙길 여지도 존재한다. 경기 흐름은 양팀 모두 강한 초반 압박과 측면 침투 빈도를 앞세운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반전 흐름에서 어느 쪽이 먼저 경기의 리듬을 잡느냐에 있다. 레인저스는 홈에서의 전술 수행 강도와 결정력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면 새로운 수비 조합이지만 바트랜드 중심의 골문 안정성 덕분에 최소한 급격한 실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반면 파나티나이코스는 새롭게 구성된 수비 라인이 레인저스의 크로스 전개를 90분 내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테테와 듀리치치를 축으로 한 파나의 공격 패턴은 본래 탈압박 이후 빠르게 전방을 찌르며 직접적인 슈팅을 이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좌우 풀백의 전진 이후 생기는 중간 공간에서 수비 커버를 밀도 있게 해내지 못한다면 곧장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기 양상이 소위 흔히 말하는 한 골 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닫힌 상황을 먼저 풀어낼 수 있는 전환 능력에서 레인저스가 근소하게 앞선다. 여기에 홈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전진 성향 그리고 공격 조합 내의 다양한 마무리 시도 경향을 고려할 때 체력적으로 후반부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파나티나이코스의 준비된 공격도 12차례의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 볼륨에서 우세를 점할 확률이 높은 쪽은 레인저스로 본 대결은 레인저스가 파나티나이코스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